안녕하세요. 억대 매출 교육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권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영상이라기보다 특강에 가깝다 보니까 바로 화면으로 넘어가시죠. 자, 화면으로 넘어오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부터 총 5강까지를 브랜드 블로그 딱 하나를 겁나게 잘하실 수 있도록 시리즈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1강에서 5강까지는 뭔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자면 1강은 브랜드 블로그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2강에서는 퍼널, 파이프라인을 세팅하는 거, 3강에서는 잘 팔리는 글쓰기, 4강에서는 대행사 운영법, 5강에서는 고객 창출 세일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강씩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 라인업만 보셔도 엄청 기대되시죠? 1강은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를 할 거라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2편부터는 브랜드 블로그 마스터 이메일 코스를 신청하신 분들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이메일 코스는 무료이고요. 설명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곧 마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1강 무자본 마케팅. 저는 브랜드 블로그 채널 한 개로 한 달 만에 월 1,000만 원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살펴보시면 1번 23년 현존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는 이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말 많은 마케팅 도구들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뭐 퍼포먼스 마케팅, 인스타, 유튜브, 그리고 요즘에는 챗 GPT라는 걸 활용해서도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브랜드 블로그가 왜 극강의 효율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번 연매출 50억 광고 대행사에서 강조하는 마케팅. 연매출이 1, 2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건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시중에 깔려있는 엔간한 광고, 마케팅을 다 다룰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브랜드 블로그를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3번 브랜드 블로그로 떼돈 버는 업종들의 공통점. 제가 이제까지 한 100개 넘게 브랜드 블로그 각기 다른 업종으로 한번 다뤄봤어요. 그러면서 이 월 300, 월 500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1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000 단위, 억 단위까지 뽑히는 그런 업종들을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업종이 그런 케이스인지를 공통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3년 현존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는 이유. 자, 초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땡땡땡의 유무. 땡땡땡이 뭘까요? 이 블라인드 처리된 이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심리학적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볼게요. 이 손실회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초창기에 마케팅으로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실회피는 뭐냐면 텍스트, 이 사전 용어를 그대로 읽어보자면 손실회피는 얻는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한 명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통 돈을 벌어서 기쁠 때보다 이 잃어서 슬플 때를 우리는 더 자주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고 이번 투자 망했다, 다 꼬라박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99%인 거예요. 이 이유가 인간은 자체적으로 시스템 되어 있는 게 얻어서 기쁜 것보다 잃어서 슬픈 게 더 크게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케팅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XXX를 공개를 해드리자면 광고비예요. 바로 광고비가 왜 중요하냐면 마케팅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가설 검증을 얼마나 빠르게 해보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나 초창기에서는 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A라고 생각을 하는 콘텐츠가 대중들에게 잘 먹힐 것 같아. 그걸 토대로 마케팅을 한번 펼쳐보겠죠. 자, 그런데 그 가설이 과연 100% 맞아 떨어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초보자예요. 초심자. 초심자들은 아직 가설 검증, 이 데이터베이스 경험값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다 보니까 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이게 오류가 났으면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까 피드백을 얻은 다음에 어느 정도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효과가 나오는 마케팅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빠르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빠르게 하려면 저는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태우죠. 하루에 예산이 뭐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방금 말한 손실회피 경향으로 인해서 15만 원이 태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클릭률도 안 나와. 결제 전환이 되는 것도 없어.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액션을 한번 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어요. 겁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설 검증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겠죠. 저도 만약에 수중에 1억, 10억, 100억 이런 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마케팅 업계에 진입을 했다? 전 콘텐츠 마케팅 안 했어요. 그냥 하루에 뭐 10만 원씩, 100만 원씩 쫙쫙 태워보면서 이 가설 검증을 본으로 찍어 눌러버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브랜드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영원으로 무자본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비 유무가 없는 여러분들은 콘텐츠 마케팅부터 시작을 하셔야 성공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높아져요. 자, 그럼 콘텐츠 마케팅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게 3대장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또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검색 기반과 알고리즘으로 나눠버릴 수가 있어요. 검색 기반은 뭐예요? 네이버 블로그.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글을 어떻게 봐요? 링크를 우리가 블로그 앱에서 새 소식에서 봐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네이버에 키워드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뷰탭 안에 상위 노출돼 있는 글들 중에서 제목에 적절한 후킹이 들어가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글을 클릭해서 정보를 보겠죠. 반면에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이런 채널들은 우리가 어떻게 콘텐츠를 소비를 해요?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세요. 유튜브에서 검색창을 이용하세요. 물론 그렇게 이용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어디서 보냐?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학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둘 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계정을 딱 로그인을 했을 때 아무 콘텐츠나 뿌려봐. 효율이 잘 나왔던 거,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던 거 뿌려보다 보면 이 사람이 요리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뭐 주식 정보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뭐 아이돌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클릭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비슷한 종류의 콘텐츠를 또다시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홈탭, 탐색탭이라 부르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노출이 일어나느냐에 의해 싸울 수 있는 그런 SN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블로그 하나만으로 성공을 했고 블로그 하나만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것만 강조를 하는 게 사실 블로그 강의팔이라고 이제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워 만 단위를 보유하고 있고 유튜브도 구독자 2만 명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전 세 가지 다 전부 잘해본 경험을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특히나 초창기에 그리고 시작점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바로 알아보자면, 자, 돈도 안 써. 검색 기반이 왜 효율적인가? 마케팅 업계 안에서 효율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정의하고 넘어가야지 아 진짜 효율적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효율은 뭐냐면 최소의 유입으로 최대의 전환을 만들어낸다는 걸 말해요. 100만 명이 콘텐츠를 본다고 돈이 벌려요? 모르죠. 그런데 100만 명이라는 모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안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콘텐츠를 클릭한 비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찐 타깃을 걸러내야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블로그는 명확한 타겟팅이 가능해요.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뷰탭 상단 노출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 자체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달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 알짜배기 키워드를 찾아서 그거를 제목에 적용을 했을 때, 본문에 몇 번 반복을 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찐 타겟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손쉬운 변형이에요. 마케팅 기법 중에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뭐냐면 블로그의 글을 카드뉴스로 변환을 시키든 영상으로 변환을 시키든 이렇게 다양한 채널의 형태와 성격에 맞게 변형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이라는 공수를 들였으면 이게 2, 4, 8 계속 복제가 되겠죠. 콘텐츠도 복제가 되고 노출값도 뭐 2배, 4배, 8배 이렇게 쭉쭉 늘어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손쉬운 변형에서 압도적으로 쉬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 바로 글입니다. 글은 규격화된 템플릿, 우리가 디자인을 매번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펼치시려면 템플릿이라는 게 다 존재해야 돼요. 그럼 템플릿 안에서 카드뉴스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거기서 이제 썸네일을 넣고 본문에 있는 글들 중에 좀 축약을 해서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인스타에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어체로 바꿔요. 뭐뭐 했습니다. 이거를 뭐뭐 했죠 라고 구어체, 말하는 어투로 바꿔서 대본화를 시켜서 그걸 읽으면 유튜브 영상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 이게 필살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한 가지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수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자, 수정 속도? 이거는 앞전에 이야기를 했던 가설 검증의 속도와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가설, 검증,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오류가 난 거를 또다시 피드백해서 개선하고 콘텐츠를 수정을 하고 이걸 무한반복해야 된다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인스타 어때요? 사진 같은 경우에 수정이 불가능해요. 애초에. 유튜브는 어때요? 영상을 우리가 쫙 편집을 해서 렌더링을 뽑아서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를 딱 시키면 그거를 수정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처음부터 다 이제 뽑아가지고 편집 돌리고 렌더링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을 때 1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콘텐츠 제작자들이, 마케터들이 과연 이걸 할까요? 안 해요. 왜냐? 귀찮아서. 그러면 어느 순간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봤는데 뭐 잘 터졌어, 아니면 뭐 안 됐어, 계속 해보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가지고 양으로 밀어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정을 해가면서 툭툭
툭 치고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블로그는 어때요? 수정 버튼 클릭하고 몇 자 쫙 적은 다음에 링크를 바꾸던가 사진을 바꾸던가 10초 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내가 이제까지 마케팅 채널들 중에서 브랜드 블로그 이렇게 효율적인 걸 놓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확실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매출 50억 광고대 행사에서 강조하는 마케팅. 실제로 이 50억 광고대 행사의 계열사를 제가 지금 현재 경영과 마케팅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받아왔어요. 실제 클라이언트의 매출 자료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대행 전에 월 평균 3,700만 원 정도 나왔던 이 치과였는데 오른쪽에 대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월 평균 1억 1천만 원이 나왔죠. 매출이 3배가 증가한 거예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된 것도 3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0만 원 단위에서 3배가 높아진 거는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로 겁나게 우려먹는 거 아니냐? 아니, 또 있죠. 여기서는 좀 알록달록해서 눈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인터넷 검색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던 여기도 이제 병원이에요.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넷 검색으로 들어온 액수가 1000만 원에 가깝죠. 976만 원. 9배가 높아진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차고 넘쳤어요. 자, 그러면 광고 대행사 그 아이템 중에서 브랜드 블로그로 어떻게 이렇게 큰 매출을 낼 수 있을까? 큰 효과를 보게 만들 수 있을까?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이 웹상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심리를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제가 대신 그려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을 한번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허리가 갑자기 어느 날 엄청 아프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들. 자, 허리가 아파. 뭐 해야 돼? 엑스레이를 찍던 치료를 받던 정형외과를 가야겠죠. 한의원이나 아무 정형외과나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전문가를 일단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서초동에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A라는 업체가 가장 가깝다고 여기에 가요? 아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웹상에 검색을 해도 정보가 안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그 정보들이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었으니까. 대신에 요즘엔 어때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이 업체가 잘 나가는 업체인지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이 되었는지 실제 고객들이 치료를 받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검증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해요? 제가 비교하기 쉽게 딱 두 가지를 들고 왔어요. 알고리즘 기반, 검색 기반. 여러분, 정형외과를 가는데 누가 인스타그램으로 정형외과 원장의 인스타그램 채널 들어가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근데 정형외과, 병원, 그럼 전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인스타그램보다는 확실히 우리는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보통 서칭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구글에다가 이런 걸 검색을 해봐요. 서초동 정형외과. 그러면 위에부터 뭐가 나와요? 파워링크가 나오죠. 근데 이게 뭐야? 광고예요. 넘기겠죠. 그러면 플레이스가 나와. 그 다음에 뷰탭까지 넘어가 보면서 서초동 이제 정형외과 중에 가장 괜찮은 곳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해당 업체를 이제 클릭할 수가 있죠. 그럼 업체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블로그도 나오고 업체 시간도 나오고 리뷰 수도 나오고 이런 걸 차근차근 싹 다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게 소비자들이 웹상에서 무언가를 요즘에 구매하는 심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검색 최적화 엔진 SEO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쓴 블로그 글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온라인 상에서 승리를 하려면 여기 뷰탭 5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블로그로 어떻게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마케팅 효과를 좌우하는 딱 한 가지는 뭘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심리를 알아봤으니까 병원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왜 브랜드 블로그를 고집하는지 제가 딱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바로 자유도라는 겁니다. 자유의 정도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블로그는 굉장히 자유로운 플랫폼이에요. 누가 막 형식에 제한을 두지도 않고 뭐 룰이 있지도 않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링크, 외부로 이탈할 수 있는 링크가 뭐 50개든 100개든 뭐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광고 같으니까 뭐 광고고 뭐 지수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외부로 네이버에서 외부로 가는 게. 하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사진, 영상, 뭐 사진, 영상 둘 다 무제한으로 삽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글의 길이 10,000자를 쓰던 100,000자를 쓰던 100,000자를 쓰던 이 글 하나로 뭐 책 한 권을 만들던 이 네이버 플랫폼에서 제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글의 디자인,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글을 디자인할 수 있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인용구, 구분선으로 섹션을 나눌 수도 있고요. 굵게 뭐 볼드 처리, 뭐 글자의 크기를 수정할 수도 있고 쌍따옴표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글이 가독성이 좋도록 디자인을 씌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플랫폼 내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굉장히 자유로운 플랫폼이다. 이거로 인해서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브랜드 블로그로 떼도보는 업종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자, 여기서 공통점을 말하기 앞서서 브랜드 블로그가 뭔지를 진짜 심플하고 명료하게 제가 정의를 한 줄로 딱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리뷰를 적지 않는 거, 감정을 적지 않는 거, 회사의 블로그라고 정말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블로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이 있어. 이 사람이 이 대기업의 채널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젯밤에 야식으로 막 60개 치킨에서 크크크 치킨이라는 신상 치킨을 먹어봤는데 겁나게 맛있었대. 그거를 블로그에다 막 적는 거야. 그러면서 크크크 치킨 상위 노출이 돼. 근데 그게 땡땡 기업 뭐뭐뭐 하면서 뭐 기업 인증 로고 박혀있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신뢰도 자체가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블로그에는 리뷰 감정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 블로그와 관련해서 진짜 수많은 테스팅을 해봤어요. 제 블로그 글에도 수백 개의 글을 써봤고요. 그리고 다른 업종도 제가 직접 써본 것도 있고, 대행을 해본 것도 있고, 수강생들을 피드백을 해본 것도 있고, 심지어 동업을 하고 있는 곳에 자문을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정말 많은 브랜드 블로그를 다 이제 제가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100여 곳이 넘는 곳을 관여를 해보고, 저는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제가 그래도 직접 쓴 글을 한번 인스타랑 유튜브랑 이렇게 콘텐츠를 변형을 해봤을 때 어떻게 효율이 달라지는지까지 체킹을 해요. 그러면서 블로그에 최적화된 그런 문체라든지 최적화된 콘텐츠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궁금하실 텐데, 잘된 곳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어땠나요? 다 관여도가 높고 고관여 상품이었습니다. 관여도? 고관여? 권 팀장 이제 드디어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영상을 끄기 직전일 텐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관여도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관여도가 뭐냐면 앞전에 설명한 자유도랑 비슷해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양의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설득? 설득을 왜 해야 되지? 자, 이것도 조금 난해하게 여러분들이 들릴 수가 있으니까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저관여와 고관여가 있습니다. 저관여는 뭐예요? 요가 매트, 슬리퍼, 이런 거는 가격이 어때요? 3만원 내외죠. 보통 어디서 사요?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면 뭐 이마트에 직접 가가지고 사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슬리퍼 사실 때 이게 뭐 구찌, 루이비통 이런 명품이 아닌 이상 3만원짜리인데 이거를 막 비교 분석을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슬리퍼를 사세요? 아니죠. 그냥 상세 페이지 상위에 있는 5개를 쫙 비교를 해봐. 디자인 괜찮나? 그리고 배송 빨리 오냐? 가격 적당하냐? 재질이 좀 어떠냐? 시원하냐? 아니면 좀 딱딱하냐? 그리고 리뷰가 괜찮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1시간이면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죠. 자, 반면에 고관여 상품, 변호사 상담, 성형외과 수술. 여러분, 변호사를 왜 만나요? 법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변호사가 적게는 뭐 30분당 비용을 받죠. 수십만 원은. 뭐 많게는 김앤장이나 뭐 YK 같은 대형 로펌들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을 받기도 해요. 그런 업체들을 그냥 인터넷에 있는 리뷰만 보고 들어가요? 아니죠. 전적으로 리뷰, 그 업체의 SNS 채널, 홈페이지 전부 다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업체를 3개를 추린 다음에 여기에 상담 전화를 걸죠. 변호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성형외과 수술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강남언니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뷰만 보고 여러분들 수술 예약을 잡으세요. 이게 한두 푼이에요? 3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전 빼는 게 아니에요. 쌍꺼풀 수술이 뭐 적게는 뭐 50만 원, 많게는 뭐 100, 200 정도 하죠.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광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리뷰만 보고 이 업체를 컨택을 하냐?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형외과가 깔아놓은 콘텐츠들 중에서 과연 신뢰도가 있냐? 병원의 사이즈는 어떠냐?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절개를 하고 수면 마취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전문의가 같이 붙어서 하는지 여러 가지 가치 입증 요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연락을 하겠죠. 자, 이렇게 저렴하면 솔직히 말하면 설득할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고관여 같은 경우에는 설득을 해야지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로 100단위가 아니라 1000단위, 억 단위까지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식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비싸게 많이 팔면 돈방석이 안 된다. 여러분들 앞전에 있던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오늘 이 브랜드 블로그와 관련해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앞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된 브랜드 블로그를 통해서 비싼 걸 팔고 그 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너무 당연하게 들릴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제가 수치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싸게 많이 만원짜리로 900개를 팔아요. 그럼 900만 원이죠. 비싸게 많이 300만 원짜리를 3개를 팔아요. 똑같이 9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에 어떤 걸 택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300만 원짜리 3개를 택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들 거예요. 나는 비싼 거 판매할 게 없는데 그럼 난 돈방석에 앉을 수 없는 거냐? 여러분들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내가 판매할 비쌀 상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돈방석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의사도 있을 거고 변호사도 있을 거고 뭐 세무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전문직 이 건당 단가, 객단가가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하세요.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가시면 되죠.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나는 판매할 게 없어. 난 평범해. 난 처음에서 시작해. 그러면 우리는 비싼 걸 판매할 수 있는 준비 자체가 안 됐죠. 그럼 뭘 하면 돼요? 비싼 걸 판매해 주시는 분들의 마케팅을 우리가 대행을 하면 됩니다. 자,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한 달에 광고비로 300을 잡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데, 부동산이 어때요? 원룸, 투룸을 뭐 거래할 수도 있지만 한 뭐 5억, 7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중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는 얼마야?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죠. 자, 그럼 세 팀이 와서 딱 한 팀만 거래해도 본전을 뽑거나 아니면 그 마케팅을 통해서 그 이상으로 남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고서야 이 광고를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브랜드 블로그를 잘 다룰 수 있다는 것만 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몸이 한계가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해서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비싸게 그리고 많이 파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였고요. 2강 예고를 잠깐 드리자면, 지금까지 브랜드 블로그가 뭔지, 왜 중요한지, 이게 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브랜드 블로그라는 걸 내가 직접 운영해볼 수도 있고 대행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 브랜드 블로그 내가 쓴 글 상위 노출이 되어서 입장을 했는데, 입장을 하면 다 결제가 돼요? 요즘에는 아니에요. 그럼 입장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제를 하는지, 이 완벽한 테크트리, 퍼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입장부터 결제까지의 테크트리를 여러분들께 좀 낱낱이 한번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을 해드렸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강부터는 브랜드 블로그 마스터 이메일 코스를 신청해주신 분들만 시청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전액 무료이고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2강부터 5강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돈 버는 공략지 권 팀장이었습니다.